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자훈 변호사입니다. 김종대 진행자께서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 자리를 비우게 되셔서 제가 오늘과 내일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진행 처음이고 무척 떨립니다. 실수가 없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 준비한 소리부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양 후보 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단일화 시한을 지킨다. 그리고 협상이 진행되다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우리 두 후보가 큰 틀에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겠다. 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시장에 당선된다면 큰 이번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표는 정권 교체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오후 비전 발표회에서 내놓은 발언들입니다.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보겠다라는 분위기는 여전하죠. 단일화 방식에 대한 큰 틀에서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가 순탄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며 여론조사 결과도 출렁이고 있죠. 관련 소식부터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이 저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김민하 평론가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왜요? 제가 그렇게 박한 사람입니까? 도와드릴 수단이 있으면 도와드립니다. 평소 두 분이 어떠시건 간에 오늘은 좀 잘 도와주시라 믿고요. 서울시장 선거 소식 준비해 오셨죠.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다양한 여론조사들이 결과들이 나왔는데 지금 경향이 어떻죠? 네, 후보 대진표 윤곽이 나오고 LH바 신도시 의혹이 불거진 이래 선거 분위기에 변동이 생긴 건 맞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별로 결과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대체로 나타나는 경향을 봤을 때 양자 대결 조사 있지 않습니까? 박영선 대 오세훈, 박영선 대 안철수 이렇게 붙였을 때 예전에는 이제 뭐 박영선 후보가 이기는 그런 조사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두 후보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박영선 후보에게 다 이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본선 경쟁력에서 약간 더 앞서 나가는 모습이긴 한데 오세훈 후보가 부상한 것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리고 3자 대결 조사로 가보면은 세 후보의 대결이 팽팽해지거나 심지어 오세훈 후보가 2위뿐 아니라 1위까지 하는 그런 조사까지 나오는 완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뉴스의 비밀은 기호 1번과 2번 사이는 없다.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은 건너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LH 의혹이 터지고 나서 이 이슈 자체는 민주당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관측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야권 후보 중에서도 안철수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 쪽이 더 수혜를 본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조직되어 있는 지지 기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동안에는 마땅한 대안이라든지 어떤 선거 전망을 찾지 못하다가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면서 선출된 오세훈 후보에게 집결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영선 캠프가 최근에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했었는데 이것이 주요하지 않았다. 혹은 나아가서 지지층의 역결집을 불러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개인으로 조금 더 좁혀가 보면 과거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강행하다가 시장직을 사퇴한 것 이것이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됐을 수 있는데 이게 벌써 어느 10년 전의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계속 정치를 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겪어왔던 나경원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유리한 측면
시간이 지나버린 그런 또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국이 이렇게 흔들릴 때 기호 1번 여당 또는 제1당에게 실망한 층이 그 중간지대에 있는 지금으로 치면 안철수 후보에게 가기보다는 이미 여러 가지 조직세라든지 또 인지도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 기호 2번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이번에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저는 짚어보겠습니다. 그 분석에 따르면은 오세훈 후보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찌 보면 메인스트림에서 좀 빠져 있었던 게 지금 판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나 보네요. 그렇죠. 뭐 정치도 그렇고 사람 일상도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최근에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제가 내린 정리인데 그런 의미에서 좀 최근에 자주 안 보였던 정치인이 또 유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주 나오면 싫어하게 되는 사람이 되나요? 아니면 뭐 최근에 올수록 실점을 최대한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정석이죠. 이게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국면이기도 한데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군가를 뽑아야겠는데 지금까지는 누가 나올지 명확하지 않았고 누가 될지가 사실은 이제 잡히지 않았던 거죠, 손에. 근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로 확정이 됐고 당의 여러 가지 조직이나 메시지 이런 것도 좀 일사불란하게 오세훈 후보의 단일화 협상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딱 맞춰지니까 이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오세훈으로 가나보다 이렇게 하는 어떤 기류가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이 확 올라온 측면이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 어쨌든 그 상태를 유지해 온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뭐 그동안에 계속 고점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떨어지는 국면이 온 건데 그 두 가지가 겹쳐지면서 이제 지금 상황이 이제 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지금은 이제는 그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과연 누구로 될 것인가 관련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있었던 비전 발표 이전에 지난 주말을 포함한 시기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후보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후보 양쪽과 다 논쟁을 하는 그런 매치를 겪었습니다. 15일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이죠.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맹공을 했는데 이것이 단일화 협상 중에 토론을 몇 차례 개최할 거냐 이 문제로 양측 간에 좀 이견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안 후보가 토론을 기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일정에 맞춰서 토론하자고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임박했기 때문에 시기가 그래서 많이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뿐이고 오전 오후 하루에 2번씩 해도 좋다고 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그런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14일에 자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윤 전 총장을 포함해 더 큰 야권을 형성할 것. 더 큰 기호 2번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안 후보가 시장이 되고 거기에 윤 총장이라든지 이런 당 외곽의 다른 유력 주자들이 결합하는 형태가 되면 야권은 100% 분열된다라고 그렇게 맞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또 단일화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다시 맞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단일화 3대 쟁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여론조사 문항 어떻게 할 거냐 이거고 두 번째는 토론회 몇 번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오세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하고 싶다고 하고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뭐 겨우 좀 이렇게 사전에 질문과 답변이 좀 갖춰진 형태의 그런 토론을 제한된 형태로 하고 싶다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쟁점이 재보선 이후에 이제 정계 개편 로드맵 어떻게 합의할 거냐 이건 거죠. 결국은 여기서 원래대로 윤석열 전 총장 변수가 없었으면 어느 정도 서로 역할 분담해서 예를 들면 이번 단일화에서 진 사람은 대권에 가는 걸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변수가 등장하는 바람에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에서 윤석열하고 합쳐서 국민의힘은 앞으로 따돌리고 가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여기서는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안철수 이제 대표 측은 그게 억울하다는 거죠.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같이 함께 한다면 요즘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빼고는 거의 얘기를 안 하니까요. 안철수 대표가 모든 이 메시지에 윤석열 전 총장을 넣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결국은 더 넓은 단일한 야권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변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 있느냐. 더 큰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 더 큰 야권을 만들기 위한 뭐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이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비전 발표에서는 서로 뭐 사과는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내가 그동안 말이 좀 심했다 분열한다고 하고 단일화를 할 건데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는 했는데 여전히 같은 논리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단일화도 단일화지만 재보선 이후에 이제 전국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 합의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 됐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지는 게 안 후보께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윤 총장 측에서는 안 후보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게 있나요?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서 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언급이 없고 오로지 수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 화사님은 윤석열 전 총장을 수사 평론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사 평론가, 거긴 수사 평론가. 예. 그 아까 인용해주신 말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그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오늘 두 야권 후보의 비전 발표회가 있었죠. 네, 비전 발표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제 표현이 너무 직설적이었다. 앞으로 안철수 후보와 저 사이에서 날선 공방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자신이 원래 기호 2번을 크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좀 약간의 뭐랄까요. 심리전이랄까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도 소통을 나름대로 윤석열 전 총장하고 하고 있는데 야권 단일화 이전에 어느 쪽을 지지하는 이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안철수 후보 편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안철수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경우에 자신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국민의힘을 아울러서 하시라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함없이 윤석열로 가는 그 키는 자신이 잡고 있다. 이 얘기를 또 돌려서 한 셈이 됐습니다. 일단은 여론조사는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19일에 발표를 하겠고 17일, 18일 이렇게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추진을 하게 되는데 16일에 방송 토론이 열릴지 말지 이런 부분들 오늘 내로 아마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양쪽 다 3자 구도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선거 막판으로 가면 지금은 지지율이 박영선 후보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권 지지층이 재결집할 것이다. 이 인식은 양쪽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3자 구도로 간다. 여기에 대해서는 둘 다 일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단일화 이슈가 있지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의 제2차 토론회도 오늘 저녁에 있을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1차 때도 열띤 정책 공방이 있었는데 변함없이 그런 정책적인 공방이 열띠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김진애 후보는 오늘 또 LH 사태에 대한 선언을 또 했습니다. 현재 이제 박영선 후보가 특검으로 가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것은 소나기를 피하려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정치인, 공직자, 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조금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이 이제 여의도 문법에서 좀 자유롭다 이런 메시지를 준 셈이 되었죠. 예, 근데 이제 이 단일화는 현재 김진애 후보 측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높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또 양쪽이 다른 정당에 몸을 담고 있긴 하지만 좀 내부 경선에 가까운 그런 단일화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울시장 후보 선거에서 크게 변수가 되지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단일화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돌이켜 봤을 때 사실은 이 단일화 토론이 가장 내실 있어 보이거든요. 서로의 아픈 데도 찌르고 이제 정책적인 쟁점도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결과가 너무 뻔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여론의 관심을 좀 못 받고 있는 거죠. 어쩌면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피하지 않고 이왕의 승패가 좀 예상이 된다면 더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더 분전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토론이 앞으로도 돼야 재미가 있을 텐데 걱정이네요. 네. 결과가 뻔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김진애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아프겠네요. 저도 아프고 진행자도 아프고 그렇지만 덜 아프기 위해서는 예.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나가는 것이겠죠. 아무튼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LH 사태이고 이것이 선거 국면에서는 박영선 후보에게 가장 큰 악재다라는 분석이 많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박영선 후보에게 어떤 돌파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LH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현 정권 악재들에 대한 대응들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인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후보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상대 쪽이 단일화를 하면 결국에 1대1 대결로 나아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현 정권, 현 정부와 차별화되는 카드를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 이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예, 단일화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뉴스는 김민하 평론가께서 준비해 오셨죠?
그렇습니다. LH 뉴스의 비밀 다시 적폐청산이다인데요. 지금 뭐 전수조사도 한다고 하고 특검을 하자, 뭐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용이 막 보도되기도 하고 LH 투기 방지법을 뭐 국회가 막 만든다고도 하고 굉장히 어지러운데 지금까지 무슨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종합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도 메시지를 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거의 뭐 매일 이제 뭐든 간에 이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수석 보좌관 회의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삼아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인식을 좀 가져주기 바란다. 이렇게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메시지를 쭉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지금 정부 책임이지만 또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 오지 못한 문제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제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상당히 강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공공주도용 부동산 공급 대책은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정책은 유지를 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또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LH 문제 때문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모조리 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또 읽혀지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여당 지지층에게 사실은 지금 여당 지지층도 흔들릴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또 어떤 신호를 줬다. 그래서 이것은 뭐 적폐청산이고 촛불 정신이다. 이 얘기가 나온 맥락이 이제 거기에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관련해서 어제 정부도 추가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LH 후속 조치 관계장관 회의를 일요일에 열은 거죠.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데. 그 정부 합동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의 투기 의심자 LH에서 이제 그 합동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낸 20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의무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은 처분 명령을 따를 때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몇 가지 제도적인 개선책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농지법이 사실상 이제 좀 형식적으로 이제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농지위원회를 신설해서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이제 농지 취득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또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조사도 의무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농지를 취득할 때 이제 지자체에 제출하는 농업 경영 계획서에 영농 경력하고 농업 기계 장비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적어내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그냥 자기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증빙 자료를 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대안을 얘기하고 있고요. 뭐 일부 보도를 보면은 농지를 취득할 때 자금 조달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소명하게 한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LH를 쇄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목적의 임직원의 토지 취득을 금지한다든지 신설사업지구 지정 전에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한다든지 뭐 이런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쏟아지는 많은 조치들이 결국 이제 실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평가가 나온 게 있습니까? 평가는 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뭐 제기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관계자 취재를 해보니까 연간 30만 건이 넘게 지금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이 되는데 이걸 읍면마다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여기에 같이 첨부가 되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심사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게 또 한 번 이제 좀 이게 제출이 되면 4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꼼꼼하게 보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이렇게 만약에 대안을 낸다고 해도 그게 쉽게 되겠느냐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 예를 들면 농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한다고 한들 지금과 같은 어떤 농지를 그냥 이제 별도의 어떤 강한 제한이 없이 그냥 사고팔고 있는 이런 현행의 어떤 그런 것들이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겠는가에 대한 좀 의문도 있죠. 공무원이 심의하던 것을 농지위가 심의하면 뭐 달라지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고, 또 LH에서 뭐 실제 사용 목적의 임직원의 토지를 취득을 금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왜냐하면 거짓말할 거지 않습니까? 피해가는 방법을 만들 것이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다소 이제 설익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대목들이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전수조사 이야기가 지금 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당이 주장하는 특검 전수조사를 받아들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그 전에 나왔던 당의 공식 입장과 조금 궤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조경태 의원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LH 사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굉장히 뜨겁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입장도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이 주장한 특검
국회의원 공동 전원 전수조사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조 의원께서는 입장이 좀 다르시다고요? 글쎄요, 사실은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그 정부 여당이 정말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린 게 바로 이번 신도시 이번에 LH 투기 사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야당도 300명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을 셀프 조사를 여당처럼 해서는 안 되고요. 시민단체나 수사기관 등 제3의 강력한 기관을 통해서 철저한 저는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서 청와대를 비롯한 그 권력기관 역시도 저는 이 전수조사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나 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저는 국민들께 이번 LH 사건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의혹이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내야 된다 한 것이 저 조경태의 입장입니다. 지금 당에서 나온 입장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만 전달받은 거에 따르면 자체 조사를 하겠다라는 말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식의 그 셀프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합동조사단 LH 투기 사건과 관련된 합동조사단 역시도 조사받아야 될 국토교통부가 지금 포함되어서 셀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전수조사는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저는 엄중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자체 조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듣고요. 지금까지 이제 당 내부에서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분위기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특검과 전수조사를 거부한다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고 나쁜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전수조사와 특검 모두 받는 분위기.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분위기도 좀 비춰지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당 안에 계시니까 그 내부 분위기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여당에서 자꾸만 어떤 이 자신들의 그 잘못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 여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검찰과 경찰이 어쨌든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검경 수사 합동 수사팀이 빨리 꾸려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는 특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서 국회가 국민들의 그 어떤 지금 분노에 차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 권리를 반드시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가 왜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따라서 빨리 3월 지금 국회가 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석기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국정조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조 의원님 입장이 분명한 거는 거듭 확인이 되나 지금 당내 분위기가 다른 것도 사실이거든요. 내부 분위기가 본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는 것은 좀 감지하고 계시죠? 네, 저는 여당 역시도 보니까 국정조사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또한 검찰과 경찰이 합동 수사하자는 말이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여당 내부에도. 따라서 저는 합동 조사팀을 빨리 구성해서 검경 합동 수사팀을 꾸리고 나아가서 여당에서 주장했던 특검 역시도 저는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는 뭐냐면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번에 발생했던 LH 투기 사건 나아가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모두 저는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민들께 저는 투명하게 저는 공개해 내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내부와의 다른 기류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으셔서 뭐 지금 여러 차례 이제 분명한 해법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내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 주실 거라라는 기대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당 역시도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런 그 표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국정조사를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여당에서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야당에서 일부 만약에 미온적인 그런 자세가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저 역시도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고요. LH 건과는 사실 그 관련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 의혹을 또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태 의원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최근에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스럽다는 그런 표현까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표현도 썼는데요.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 국민들께서 토지를 용도 변경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대통령 사저에 대한 의혹 문제 역시도 화만 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납득이 될 만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소상하게 소명을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저가 구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또 여러 가지 특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면 되는 거지 이것을 굳이 화낼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말씀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네, 일단 야당은 처음에도 이제 국정조사는 이제 제안을 했었고 그걸 요구를 했었는데 여당이 이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팩트가 확인된 후에 이제 진행하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사실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자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는 차원에서 야당하고 생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수조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당이 먼저 하면 하겠다 이런 태도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화선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